오늘 배울 내용이 기하 파트 이제 2차 곡선이라는 단원이거든. 2차 곡선이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거 그냥 ax제곱 플러스 by제곱 플러스 뭐 cx 플러스 뭐 dy 플러스 2는 0 이런 식으로 생긴 애를 우리는 모두 다 2차 곡선이라고. 그러니까 2차식으로 구성된 식을 그냥 x랑 y 둘 중에 하나가 최소 2차식인 걸 우리 2차 곡선이라고 하거든. 니네가 벌써 2차 곡선 중에 이제 2차 곡선 중에 니네가 배워야 될 게 총 4가지야. 근데 그 중에 벌써 니네 하나는 배웠어. 2차 곡선 중에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원이야, 원. 니네 원방 기억나지, 그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원방. 그러니까 이런 거였잖아, 그지?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 그지? 뭐 9다 그러면, 그지? 이거의 중심좌표가 뭐 0,0이고, 그지?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다 이렇게 배웠잖아. 이것도 우리는 원래 2차 곡선이야. 왜냐면 얘들아 이 원방도 이렇게 생긴 거 알고 있잖아, 그지? 원방의 특징이 뭐냐면 x제곱이랑 y제곱이 모두 다 2차식이면서 다시 말해서 이런 2차 곡선일 때 여기서 a랑 b가 같잖아? 그럼 걔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었어. 니네가 다 배웠던 내용이야, 이거. 이제 남은 2차 곡선, 그러니까 2차 곡선에 총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처음 벌써 원은 니네가 배웠고 이제 남은 3개를 이제 배울 거야. 그 남은 3개가 뭐가 있냐면 오늘 배울 내용이 일단 포물선이라는 거. 근데 솔직히 이 포물선도 니네가 원래 배웠다? 이게 약간 뭐랑 비슷하다? 뭐랑 같냐면 솔직히 말해서 2차 함수랑 똑같아. 2차 함수. 2차 함수가 우리는 y는 뭐 x제곱 같은 걸 우리 2차 함수라고 하잖아. 그치? 이 2차 함수 역시 이 포물선의 한 종류야. 그래서 니네가 벌써 포물선도 한번 배운 적이 있어. 2차 함수에서.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이 뭐가 있냐면 타원. 타원도 우리는 그지? 2차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지? 2차 곡선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제 x제곱이랑 y제곱이 다 살아 있을 텐데 그 중에 a랑 b의 서로 부호가 달라.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얘랑 똑같았는데 타원은 좀 달라. 그러니까 타원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뭐 4y제곱이 뭐 9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달라. 그러니까 요런 애를 우리는 타원이라고 해.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이제 배울 내용이 쌍곡선이거든. 쌍곡선. 이 쌍곡선이라는 애는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건 오늘 배우진 않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뭐 4y제곱은 9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니네가 총 2차 곡선에는 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원 하나를 배워놨던 거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 오늘 배울 내용이야. 그치? 그래서 일단 이 2차 곡선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면 니네가 이 원이라는 것도 잠깐 한 번만 기억을 한번 해보면 얘들아 어쨌든 2차 곡선에 포함되니까 원부터 잠깐 보면 원의 정의가 뭐였냐면 얘들아 원의 정의가 뭐였냐면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원의 정의로부터 만들어진 거거든. 이 원의 정의가 뭐였냐면 한 정점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딱 하나의 정점으로부터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바로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원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점으로부터 이렇게 다 같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모두 다 같은 애 이런 애를 우리는 바로 원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원의 이 자체의 방정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서 이 원들은 이 원 위에 있는 이 점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라고 해서 니네가 어떻게 찾아냈었냐면 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뭐 x, y라고 놓고 이거의 뭐 중심 좌표를 그냥 어떤 하나의 정점을 니네가 만약 a, b라고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항상 반지름으로 일정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니네가 원의 방정식을 원래 만들어냈었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의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썼었냐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뭐 r제곱이다 라고 해가지고 니네가 이런 원의 자체의 방정식을 구해낸 거지. 그리고 이걸 우리는 바로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암기를 해놨었던 거야. 오늘 배울 내용들도 다 이런 내용이야. 자 일단 원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알아봤고 이제 지금 내가 설명할 내용의 첫 번째 내용 먼저 오늘 포물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포물선. 자 일단 포물선이 뭔지 니네가 이 원의 방정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원의 정의를 먼저 알았어야 되거든. 마찬가지라 이 포물선이 뭔지 알아야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먼저 포물선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볼게. 일단 포물선의 정의가 뭐냐면 포물선을 정의 내릴 때 뭐라고 정의를 내려왔냐면 어떤 한 직선과 어떤 한 직선 그리고 어떤 한 개의 점이 있어. 아까 전에 원의 정의는 어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원이라고 했거든. 포물선은 뭐냐면 얘들아
어떤 하나의 정점이 있고 정지된 점을 말하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 점. 어떤 하나의 정점이 있고 어떤 하나의 정직선이 있거든. 포물선의 정의는 뭐냐면 얘들아, 이 정점에서부터 포물선까지의 거리와 그 포물선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걸 우린 포물선이라고 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 포물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포물선이라고 하는데 어떤 점이 딱 정해져 있고 어떤 점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우린 바로 포물선이라고 해. 그러니까 어떤 정점으로부터 거기까지의 길이와 그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이런 점들을 모아서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한다고. 이게 포물선의 내용의 가장 핵심이야. 솔직히 모든 포물선의 문제는 이거 하나로 다 풀려. 이게 가장 중요해. 다시 말해서 어떤 점과 여기까지의 거리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떤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대. 이런 점들을 쫙 모아서 이어봤더니 얘들아, 이런 점들을 쫙 이어서 모아봤더니 이런 포물선의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되게 간단하지?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항상 똑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항상 일정해야 돼. 이걸 우리는 바로 그런 점들을 다 모았다고. 어떤 정점과 어떤 직선에 의해서 이 정점과 어떤 직선에 의해서 점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애들을 다 모아 점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고? 포물선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이런 포물선. 이해했잖아.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지, 그지? 그때 우리는 이 정점을 있잖아. 우린 줄여서 이제부터 뭐라고 말할 거냐면 얘들아, 이 포물선의 이 정지된 이 되게 중요한 점이잖아. 이 점과 이 직선이 되게 중요한 점들이잖아. 이 포물선에서. 왜냐하면 포물선은 반드시 어떤 점이 존재해야 되고 어떤 직선이 존재해야지만 우린 포물선을 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점이 되게 중요하고 이 직선이 되게 중요해. 솔직히 포물선은 진짜 이 점과 이 직선만 구하면 다 끝나. 그래서 얘를 너무 중요한 점이라서 얘를 이제부터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부터 초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초점. 초점이 영어로 포커스잖아.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초점을 라지 F라고 그냥 많이 부를 거야. 그냥. 우리 뭐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을 보통 G라고 많이 부르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받아들여. 알겠지? 그리고 이 정직선 있잖아. 그지? 이 정직선도 중요한 선이라서 얘를 이제부터 우리 뭐라고 말할 거냐면 이제부터 준선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포물선은 반드시 초점과 준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초점과 준선이 존재하지 않은 포물선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포물선의 정의가 이 초점에서부터 포물선까지의 거리와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걸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포물선을 초점과 준선 없이 논할 수 있겠어? 그런 점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포물선은 또 니네가 알다시피 반드시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얘들아, 대칭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니네가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 점과 어떤 직선이 있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이 점이 있다라면 요 길이와 같은 여기도 분명히 또 똑같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항상 얘는 얘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포물선은 항상 대칭축이라는 게 존재해. 알겠지? 포물선은 반드시 대칭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말하면 그 초점은 반드시 대칭축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냥 충분히 그냥 그림으로 받아들이면 돼. 어려운 생각하지 마. 그냥 포물선에 대한 그냥 포물선이 뭔지 내가 니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 그냥. 야, 이런 걸 포물선이라고 한다고 내가 니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 뿐이 알겠지? 그리고 우리는 요 초점과 그치? 요 직선과 가장 가까운 요 점 있지, 요 점. 요 점. 요 점을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야. 꼭지점. 명칭들에 대해서 배운 거야. 꼭지점. 얘를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하고, 그치? 얘를 초점이라고 하고, 그치? 얘를 우리는 준선이라고 하고, 그치? 됐지? 그리고 우리는 항상 대칭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우리는 바로 포물선의 정의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포물선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포물선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수없이 많은 포물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니네가 배우는 포물선은 딱 두 가지야. 뭐냐면 대칭축이 X축에 평행하냐 아니면 Y축에 평행하냐 밖에 안 배워. 그러니까 니네가 방금 내가 그린 포물선을 내가 이렇게 그렸었잖아. 그지? 어떤 포물선 이렇게 그렸었잖아. 그지? 이런 포물선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니네가 배우는 포물선은 되게 단순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냐, 그지? 또는 위로 볼록으로 생겼냐, 그지? 왜냐면 대칭축이 지금 이렇게 뭐 왕과 Y축과 평행하게 생겼냐? 아니면 요렇게 오른쪽 볼록 또는 왼쪽 볼록이라고 말을 쓰긴 하는데 별로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지? 어쨌든 간에 요렇게 생겼냐, 아니면 이렇게 생겼냐? 대칭축이 이렇게 X축과 평행하냐? 이 두 가지밖에 안 배워. 그러니까 니네가 배우는 포물선이라는 건 꼴랑 Y축에 평행한 포물선과 그지? X축에 평행한 포물선밖에 안 배운다고. 대칭축이. 그러니까 니네가 그릴 포물선은 딱 하나, 둘, 셋, 네 가지밖에 없는 거. 이 네 가지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포물선의 가장 기본적인 포물선을 먼저 한번 그려볼 건데 잘 들어봐. 우리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 X축이 이렇게 Y축이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포물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하나의 초점이 필요하다고 했어. 내가 이 초점에 F라고 나타낸다고 하고 이 F를 내가 그냥 P, 0이라고 한번 써볼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포물선을 먼저 만들어 놓고 니네가 이것만 딱 완벽하게 이해하면 나머지는 어차피 다 똑같아. 잘 들어봐. 이것만 딱 이해해봐. 어떤 초점이 P, 0이라고 내가 한번 잡아볼게. 그리고 꼭지점을 원점으로 하는 포물선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 그럼 여기서 니네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반드시 준선이라는 것도 니네가 바로 찾아낼 수 있어. 왜? 포물선의 정의가 뭐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그 선이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 준선. 얘를 우린 준선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바로 x는 마이너스 p가 돼버릴 거야. 그래서 포물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꼭지점을 이거라고 한다면 포물선 이런 모양일 거야. 이런 모양. 잘 봐. 왜 이런 모양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한다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바로 포물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포물선은 항상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어떤 초점과 촌점에서 포물선까지 거리와 포물선 위의 점과 준선까지의 거리가 항상 같아야 된다. 이걸 우린 바로 포물선이라고. 내가 지금 이것만 수십 번 말하고 있잖아. 이게 다야. 포물선은 진짜 이것만 잘 이용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 이게 다야. 포물선 진짜 별거 없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어떤 초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포물선 위의 점과 포물선 위의 점에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이런 노란색 점들. 이렇게 이런 점들을 다 이렇게 이어봤더니 얘가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 이걸 우리는 바로 포물선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따라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하는 말. 항상 포물선에는 내가 아까 뭐라고 했다고 했어? 초점이 존재한다고 했고 얘가 바로 초점이겠지. 그치? 그리고 얘가 바로 준선입니다. 준선이 포물선은 초점과 준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항상 꼭지점이 여기겠지. 준선과 포물선 초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점이 바로 꼭지점일 거라고. 이렇게 생겼죠. 쉽게 말하면 얘랑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이었을 때 그지? 딱 여기에 가운데 요 점이 바로 꼭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꼭지점은 준선의 x좌표와 그지? 초점의 x좌표의 중점 좌표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지금 내가 하는 말? 그래서 이제 내가 포물선이 뭔지 내가 니네한테 수없이 계속 말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포물선의 식을 한번 구해보려고. 자, 포물선의 식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 노란색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까 전에 내가 니네한테 원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었고 원은 니네가 옛날부터 많이 봤던 애니까 그냥 바로 원을 하고 기지 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모두 다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 점의 자체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내가 만들어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니네한테 포물선이 뭔지 수없이 강조했으니까 포물선의 이 노란색의 자체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 거야. 이 노란색 위에 있는 점들을 내가 다 x, y 그러니까 이 점들을 뭐 x, y 그러니까 이 점을 뭐 x, y 그러니까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이 x, y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이 x, y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이 x, y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x랑 y가 어떤 관계를 이 포물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이야. 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봐봐. 항상 포물선은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을 내가 x, y라고 했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다고 내가 니한테 말했지. 이게 다야 진짜 내가 수십 번 말하고 있어. 그럼 구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우리가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라고 써도 되는 거 맞습니까? 이해했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겠어? 점과 점 사이 거리 써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얘들아, 여기가 지금 x는 마이너스 p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얘가 지금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지? 여기가 x고 여기가 마이너스 p니까 뭐 하면 돼? x에서 마이너스 p를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면 되는 거 맞지? 우리 수직선 위에 있는 점들 구하라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뭐 x2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냐 그럼 절대값 x2 마이너스 x1인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지. 그럼 얘랑 항상 어때야 된다고 얘들아? 같아야 한다네. 그게 바로 우리는 포물선의 방정식이야. 이게 답이야 원래. 근데 너무 더럽게 생겼잖아. 좀 아름답게 좀 정리만 한번 해봐 줄 겁니다. 그러니까 포물선의 방정식이 뭐냐 그럼 이게 답이거든. 근데 이렇게 써놔도 솔직히 틀린 건 아니야. 이렇게 써놔도 상관없어. 이게 x랑 y의 관계식이잖아, 그치? x랑 y의 관계식을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이걸 좀 아름답게 써보려고. 정리 한번 해보면, 아이고 미안, 루트를 씌웠어야지. 미안. 그렇지? 여기까지 얘다. 이 점과 점 사이 거리는 루트 씌워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는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0의 제곱인 거 알고 있지? 그 거리와 여기 길이가 같다 이렇게 쓴 거지, 그치? 이게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근데 이걸 좀 이제 아름답게 정리만 한번 해보자고. 자, 정리 한번 하기 위해서 양변을 한번 제곱해 보겠습니다. 자, 양변 제곱하면 좌변은 뭐가 나오냐면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y제곱은 우변 역시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여기서 x제곱 사라질 테고, 그지? p제곱 사라질 테고, 그지? 그래서 y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냐? 바로 4px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짧게 외워두자고. 얘가 이것도 포물선의 방정식이고 이것도 포물선의 방식이거든? 근데 짧게 외우는 게 낫지. 이거 외우는 거보다 이게 편하잖아, 그지? 이걸 우린 바로 포물선의 방식이라고.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바로 이 노란 색깔, 지금 이 노란 색깔의 포물선의 방식이 니한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답이 이거라고. 이 관계식은 y제곱은 4px라고 생겼을 거야. 다시 한번 봐봐 얘들아. 이 y제곱 4px에 대해서 지금 보면 니네가 그려놓은 걸로 보면 알다시피, 이 포물선은요 지금 초점이 p,0이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0,0이고요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p인 방정식이잖아. 대칭축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대칭축도 니네가 구할 수는 있습니다. 대칭축 역시 y는 0 또는 x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외울 거야. 자, 내가 지금 이제부터 니네가 지금 봐봐. y제곱은 4px라는 어떤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암기할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안 외우면 안 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자,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다시 한번 연습시켜 올게. 내가 예를 들어서 니한테 y제곱은 24x다라는 어떤 이런 함수가 있대. 정확하게 말하면 방정식이거든. 자, 이런 방정식이 있대. y제곱은 24x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대. 그럼 니네가 이걸 딱 보자마자 먼저 얘는 포물선이구나라는 걸 니네가 알아야 돼. 자, 포물선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자, 여기서 아까 포물선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2차 곡선, 우리가 배우는 2차 곡선은 모두 다 이런 모양이라고 했거든. 포물선은 둘 중에 하나가 0일 거야.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 상황이야. 다시 말해서 X제곱과 Y제곱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 2차 곡선 맞지? Y제곱 24X.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야? A가 0인 상황이야. 요렇게. 얘를 우리는 바로 포물선이라고 한다고. 포물선의 특징은 다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제부터 니네가 이걸 딱 보자마자 이 포물선을 그려봐 그러잖아? 그럼 니네가 그릴 수 있어야 돼. 잘 들어봐. y제곱은 4px일 때 포물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초점 좌표가 p, 0, 꼭지점 좌표 0,0, 준선의 방식 x는 마이너스 p, 대칭축의 x는 y는 0이라고 했잖아. 그럼 똑같이 얘들아 y제곱 24x를 보고 니네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가 지금 4p가 24니까 p가 6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니네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쌤 일단 얘는요 꼭지점의 좌표는요 0,0이고요 초점의 좌표는요 6,0이고요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고요 대칭축은 x축이에요다라는 걸 니네가 바로 암기해야 돼. 자,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암기해야 돼. 그럼 니네가 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니한테 야 이거 그래프 그려봐. 그럼 뭐라고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리겠지. X축, Y축 그려준 다음에 그지? 초점 좌표가 6,0 여기가 6,0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6 아이고 왜요? 마이너스 6 꼭지점이 0,0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는데 항상 이렇게 생각 이것만 딱 기억해. 항상 꼭지점은 초점을 이렇게 감싸 안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은 항상 초점을 감싸 안는다고 생각해야겠지. 얘가 꼭지점이잖아. 항상 초점을 감싸 안아. 이렇게 감싸 안아.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이게 바로 포물선이야.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자, 이 포물선의 특징이 뭐라고 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같을 거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같을 거라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같을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지? 어려운 거 없어. 다시 한번 더 연습해보자. 얘들아. 내가 니한테 y제곱은 마이너스 4x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딱 보자마자 니네는 2차 곡선이네? 왜? 이렇게 생겼으니까 2차 곡선이네? 뭐 이렇게 줘도 상관없잖아. 뭐 예를 들어서 y제곱 플러스 4x는 0 이렇게 줬다 쳐. 그냥. 딱 보자마자 얘 2차 곡선이네? 왜? x제곱이랑 y제곱이 이런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애들 모두 2차 곡선이라고 한다. 그 중에 잘 봐. 그 중에 얘는 뭐냐면 다 있으면 y제곱은 포물선이라는 거 알았어. 포물선인 거 알았으면 니네가 얘를 이렇게 써도 생각해. y제곱은 마이너스 4x라고 써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니네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는 초점 p가 일단 p부터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 4p가 마이너스 4니까 4p가 마이너스 4니까 p가 마이너스 1이겠구나라는 거 알았어. p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으니까 당연히 초점 좌표는 마이너스 1,0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y제곱은 4px 형태는 모두 다 꼭지점이 0,0이 알겠어? 꼭지점이 0,0입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듯이 준선은 얘랑 얘랑의 중점 좌표니까 당연히 준선의 방식 x는 1이겠지. 그치?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준선의 방식은 x는 마이너스 p다라고 외워놨어도 상관없고. 요거 세 개만 알아도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자, 바로 그려볼까? x축, y축 그리고 초점 좌표가 얼마라고 얘들아? 마이너스 1,0. 꼭지점 좌표 얼마라고 얘들아? 0,0. 솔직히 이거 두 개만 알아도 그릴 수 있어. 왜? 항상 포물선은 초점을 감싸 안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그리고 준선도 필요해 무조건. 그래서 표시는 해준다라면 이런 거. x는 1. 니네가 이런 거랑 비슷해. 유리함수에서 점근선 안 그리고 유리함수 거의 점근선이 다 헤쳐먹지 않냐? 유리함수에서 니네 점근선 안 그리고 유리함수 문제 푸는 문제 거의 없잖아. 똑같아. 얘도 이 준선의 역할이 진짜 중요해. 그래서 항상 준선은 항상 그린다라고 생각해. 이렇게만 그려주면 돼. 어려운 거 없지? 야, 기하 이거 다 처음 배우는 내용일 거고 얘들아. 기하는 진짜 니네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도 선행해놓은 학생들이 거의 없어 얘들아. 누구나 잘할 수 있어. 누구나 따라잡을 수 있는 단원이고 별거 없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그게 막 수학적인 기본적 막 수학의 그 내용들이 앞에 많이 나오지도 않아. 그냥 여기 배우는 게 다야. 알겠지? 기하는 그냥 독단적인 단원이라서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봐. 이제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만 응용을 내가 한번 시켜볼게. 우리 지금 y제곱은 4px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일단 우리 완벽하게 암기해놓자고. 계속 말하는데 얘들아. 이 포물선은 꼭지점의 좌표가 0,0이고 초점의 좌표가 p,0이고 준선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p 알겠지? 제발 외우자. 제발 외워. 그 정도 외우는 거 좀 어려운 일 아니잖아. 반드시 외우자고. 반드시 외우자. 니네 이거 딱 보자마자 0,0이 중심 좌표고 반지름이 3이라는 거 니네가 외워놨잖아. 그 정도야. 외워. 자, 그럼 내가 이제부터 니네한테 조금만 한번 응용해볼게. y-1의 제곱은 16에 x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가볼까 얘들아. 살짝 응용했습니다. 그럼 니네가 있잖아. 얘도 일단 포물선인지 일단 얘 2차 곡선이야. 왜 2차 곡선이냐면 얘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x제곱이랑 y제곱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어떤 포물선일 거 아니야. 그치? 분명 y제곱이 있는 어떤 포물선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걸 딱 보고 나서 니네가 꼴랑 배운 건 지금 내가 니네한테 딱 하나 가르쳤어. 지금 내가 니네한테 뭐 하나 가르쳤냐면 딱 요거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풀고 있는 거야. 자, 요거 하나 가지고 딱 풀고 있는 거야. 요 포물선 하나 가지고. 그럼 니네가 이걸 딱 보고 나서 얘들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 조상이 누군지를 찾아야 돼.
얘 조상이 누구냐면 얘들아 얘 조상은 누구냐면 이 포물선의 조상은 누구였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y제곱은 16x였을 거야. 얘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변한 거야.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떻게 변했냐면 y 자리에 y-1이 들어가 있고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 아니야. 니네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조상 찾은 다음에 조상에서 평행이동한 그래프들 아니야? 결국 다 대칭이동한 그래프들? 다 그렇게 배워왔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얘 조상이 얘야. 그럼 니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못 찾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니까. 이거 딱 보자마자 니네가 P가 4구나. 초점 좌표는 무조건 4,0이겠구나. 다 오늘 외우고 가자. 얘 준선의 방식 x는 마이너스 4겠구나. 그지? 뭐 꼭지점 좌표도 0,0이겠구나 이렇게. 그런데 얘가 우리 얘에 대해서는 다 알았어. 얘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바뀐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니 지금? x자리 x 플러스 1 들어가 있고 y자리 y 마이너스 1 들어가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해봐. 초점이 뭘로 바뀌겠냐라고 물어보면 얘들아 이 그래프의 초점을 이제 우리가 구할 건데 이렇게 초점이 뭘로 바뀔 거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해달라며.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3,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1 되는 거 맞지? 이거 알지 우리? y자리에 y-1이 들어가 있다는 건 얘들아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달라는 소리야. x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달라는 소리야. 뭐야 이거 맞지? 이렇게 이해했지 지금?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 1만큼. 그럼 얘들아 준선의 방정식도 어떻게 바뀌나 잘 들어봐.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x자리 x 플러스 1 대입하라는 소리니까 x자리 x 플러스 1 대입해.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 그래서 준선의 방정식이 뭘로 바뀐 거야 얘들아? x는 마이너스 5. 꼭지점의 좌표 당연히 바뀌었겠지. 꼭지점의 좌표 뭘로 바뀌었겠냐 물어보면 꼭지점의 좌표는 당연히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해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해서 1이겠지. 그럼 니네한테 이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이제 못 그린 사람 없을걸? 자 x축 y축 그리고 x축 y축 그려놓고 그러지. 초점의 좌표 3,1이 초점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1,1 얘가 꼭지점 좌표. 솔직히 꼭지점 좌표랑 초점 알면 그래프는 끝났어. 왜? 항상 그래프는 꼭 초점을 감싸 안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지 현실적으로. 그럼 당연히 이제 준선의 방식도 그리라 그러면 얘들아 물론 x가 마이너스 5인 걸 알고 그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이만큼 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당연히 이렇게 해서 여기 준선의 방식 x는 마이너스 5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다야. 포물선 그래프 못 그린 사람 없을 걸 이제. 자 이거 그래프 이 포물선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초점부터 포물선까지의 거리와 포물선과 준선까지의 거리는 같다. 포물선부터 초점부터 포물선까지의 거리와 포물선과 준선까지의 거리는 같다. 꼭지점 초점부터 포물선까지의 거리와 준선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항상 같다. 이게 다라고. 자 이제 그럼 이제 마지막 끝판왕으로 가보면 자 내가 니네한테 이제 뭘 가르쳐 볼 거냐 잘 들어봐. 2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0x 마이너스 1은 0. 자 이렇게 한번 줘볼게. 자 이거 딱 보자마자 니네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쌤 얘는요 포물선이겠네요 라고 니네가 먼저 떠올려야 돼. 왜냐면 이런 애들 중에 만약 니네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니네 이거 딱 보자마자 이렇게 나왔다 진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보자마자 니네 여기서 원방인 거 모르는 사람 없길 바래. 이거 딱 보자마자 원방인 거 알고 있지? x제곱이랑 y제곱의 개수가 같으면 우리 원의 방정식이잖아. 알고 있지 지금? 이거 딱 보자마자 원의 방식인 거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게 없잖아? 그럼 포물선의 방식이라니까. x제곱과 y제곱이 모두 다 있으면 원의 방식이야. 그 개수까지 같으면. 근데 거기서 그냥 하나만 없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포물선이라니까. x제곱이나 y제곱 중에 하나만 있으면 걔는 포물선이야.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니네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포물선이라는 걸 눈치채줘야 돼. 그럼 포물선이라는 걸 눈치채면 니네는 빨리 뭘로 바꿔야 돼? y제곱은 4px가 떠올라야 돼. 정리 한번 해보자. 얘 어떻게 정리할 거냐? 원방 옛날에 많이 해봐서 2에
y제곱 플러스 y에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야지. 원의 방식에서도 많이 했었잖아. 그럼 얘는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분의 1 나오겠네. 그치? 그럼 니네가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1 마음대로 더했으니까 빼기 4분의 1 했었겠지? 그럼 얘랑 나오면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으니까.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넘겨버릴까? 그러면 마이너스 10x 플러스 1이었을라나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쓰면 얘는 2에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었을 테고. 맞지? 요거 니네가 지금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고 있는 거야 지금. 얘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 플러스 2분의 3인 거 맞습니까? 이렇게. 전체를 2로 나누겠습니다.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4분의 3인 거 맞냐 여기까지?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다. 자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마이너스 5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얼마겠어 얘들아? 4분의 얼마 이거? 곱해서 이거 나와야 되잖아. 5분의 20분의 3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 나오는 거 같지?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아 이거 이렇게 바꾸는 거는 얘들아 지금 그지? 우리 이렇게 바꾸는 거는 잘해야지 이렇게. 뭐 원의 방정식에서 많이 해봐서 니네 잘할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조금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니네 만약에 얘들아 이게 원의 방정식 이렇게 나왔었다고 쳐보자. 그럼 니네 이거 시작하자마자 먼저 2로 나누고 시작하지 않냐? 보편적으로 원방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들아 여기서도 니네가 이거 시작할 때 그냥 날리고 시작하는 게 편해.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개수 앞에 이렇게 있는 거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전체를 2로 나눠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x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라고 바꿔놓고 여기서부터 완전 제곱꼴로 바꿔도 어차피 이 모양이 똑같이 나올 거. 그럼 이제 니네가 이렇게 나왔다 치잖아.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니네가 뭐 할 거냐? 조상부터 찾아야 돼. 얘 조상이 누구였겠냐라고 물어보잖아. 얘 조상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할 수 있어야지. 얘 조상님은 분명 얘였을 거야. y제곱은 마이너스 5x라고. 이거 못 찾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얘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렇게 변한 거밖에 없거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떻게 변했냐면 y 자리에 y 플러스 2분의 1이 들어가 있고 x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x 마이너스 20분의 3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니네한테 이 그래프에 대해서 여기서 못 그리는 사람이 이제 없을 거라고 믿어. 딱 보자마자 얘들아 4p가 마이너스 5니까요. p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될 거고요. p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니까 이거의 초점의 좌표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4분의 5,0입니다. 알겠니? 마이너스 4분의 5,0이야. 초점 우리 p, 0인 거 외워놨어. 우리 지금 외워놨어 지금. y제곱은 4px 모든 이 그래프의 모든 초점 좌표는 얘들아 p, 0이라고 외워놨어. 좀 이따 다른 게 또 나와. 그러니까 잘 외워놔. p, 0이야. y제곱 4px일 때 p, 0 y제곱 4px 때 p, 0이야. p, 0 뭐 준선의 방식은 당연히 마이너스 p가 x는 뭐 4분의 5다라는 건 니네가 알아냈을 테고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 역시 0,0이다라는 건 니네가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 그래프에 자 이제 이 그래프에 초점의 좌표가 얼마냐라고 내가 니네한테 물어보면 얘들아 이 그래프의 초점의 좌표 얼마냐라고 못 구하는 사람 없겠지. 초점의 좌표 얼마냐 그러면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20분의 3만큼 이동한 거 아니야? 뭐 내가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20분의 3이겠지. 뭘 이렇게 콤마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 준선의 방식도 어떻게 되겠어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분의 30 20분의 3 대입하니까 결국 x 마이너스 20분의 3이 4분의 5겠지 뭘. 좀 더 정확하게 써줬으면 x는 뭐 20분의 3 플러스 4분의 5가 뭐 준선의 방식일 때. 마지막 얘들아 이거 이 꼭지점의 좌표도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얘들아 꼭지점의 좌표도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기지. 아이고 x축 방향으로 20분의 3 콤마기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니네가 구해낼 수 있다고. 그럼 다 구했잖아. 그럼 이제 이 그래프 그려봐라. 그럼 못 그리는 사람 어디 있겠어? x축 y축 그려주고 나서 얘들아 x축 y축 그려주고 나서 그지?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 분명히 얼마였어 얘들아? 20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여기 어딘가 찍혔을 테고 꼭지점. 초점의 좌표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지? 얘는 뭐 20분의 3 얘가 20분의 3을 더해주는 거니까
여기 얘가 얼마겠니? 얘 20분의 마이너스 25인가? 이렇게. 그럼 20분의 마이너스 21? 20분의 마이너스 21 어딘가 이렇게 찍어주고,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똑같게 여기 이렇게 찍겠지. 얘가 뭐라고? 꼭지점. 얘가 뭐라고? 초점. 항상 포물선은 초점을 감싸 안아야 된다고. 그래프의 경우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거. 이렇게만 그릴 수 있으면 일단 포물선의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는 거. 일단 기본으로 포물선의 그래프를 그려야 뭔가 문제가 해결이 돼. 그래서 일단 포물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워서 알겠지만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포물선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생각이 들어가야 돼. 자, 근데 이제 하나 더 배울 거야. 자, 하나만 더 배울 거야. 포물선 딱 두 가지가 끝이라고 했어. 자, 내가 지금 그린 포물선은 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었지? 처음에 이렇게 내가 그려놓잖아. 이렇게 X축, Y축 해놓고 내가 이 포물선의 방식을 어떻게 유도해줬었냐면 여기다 P, 0이라고 찍고, 그지? 여기 꼭지점 잡고 얘를 준선이라고 잡은 다음에 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니네한테 가르쳐줬잖아. 그래서 이 포물선의 방식이 Y제곱은 4px다라는 걸 내가 니네한테 설명한 거고. 자,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물선을 두 가지 배운다고 했어. 하나는 X축과 평행한 포물선의 방식. 야, 지금 방금 한 포물선들 봐봐. 내가 그린 모든 포물선들은 이 모양에서 평행이동만 한 그래프니까 다 이런 모양들 아니었겠어? 이런 모양들, 그지? 다 대칭축은 X축이랑 평행했던 그래프들이겠지. 평행이동만 한 거니까. X축과는 얼마만큼, Y축은 얼마만큼 평행이동. 그러니까 뭐 이런 그래프들 아니었겠어? 이때까지 그린 그래프들은. 물론 지금 우리가 방금 P가 음수인 것도 배워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들도 배웠었을 거야. P가 음수일 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P가 음수일 땐 이렇게 생겼었지. 얘들아, P가 음수일 땐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를 평행이동해서 막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왔었지, 그치? 이렇게. 자,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 이런 포물선. 이런 포물선. 이런 포물선 한번 해보자. 근데 이 포물선 우리 벌써 알고 있지 않나? 이게 바로 내가 아까 말했던 2차 함수야. 2차 함수도 알고 보면 다 포물선이었던 거야. 자, 이 포물선도 잠깐 봐봐. 그러니까 이 포물선,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Y축 위에 초점이 있는 어떤 포물선을 한 번만 구해볼게. 자, 그럼 반드시 포물선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고 얘들아? 초점이 존재한다고. 그리고 포물선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고 얘들아? 준선이 존재한다고. 그럼 내가 이 점의 좌표가 Y축에 있는 점이니까 0,P라고 놓는다면 당연히 이 그래프 이름 뭐냐를 Y는 마이너스 P라고 니네가 당연히 말할 수 있겠지. 왜? 우리는 여기서부터 포물선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항상 같은 걸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같은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같은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은 애를 우리는 바로 포물선이라고 하고, 내가 이 포물선의 방정식 역시 한 번 더 유도해 볼게. 그럼 내가 이 흰색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이 흰색의 자체의 방식, 이 점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찾기 위해서 얘를 x, y라고 또 놔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x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p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당연히 절대값 y 플러스 p 아니겠습니까?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자, 그럼 이제 니네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얘들아 너무 더럽잖아. 이거 외워도 되거든? 근데 이거 너무 더럽게 생기지 않았냐? 그래서 좀 이쁘게 만들어주자고. 자, 양변 제곱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py 플러스 p제곱은 y제곱 플러스 2py 플러스 p제곱입니다. y제곱 사라질 거고, 그치? p제곱 사라지고 보니까 x제곱은 4py라는 형태로 나오는 거야. 아까랑 다르지? 아까는 y제곱은 4px. 이번에는 x제곱은 4py. 얘들아, 아까 전에 얘들아 이 x축이랑 이 x축을 대칭축으로 갖고 있는 애는 y제곱은 4px. y축을 대칭으로 갖고 있는 이 그래프의 이름은 x제곱은 4py잖아. 야, 근데 이거 니네 원래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얘들아, 니네 원래 아볼은 y는 4p분의 1 x제곱. 그러니까 니네 원래 이렇게 생긴 함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y는 ax제곱이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외우기 안 어렵지? 이게 지금 y는 ax제곱 형태 아니야? 이게 지금 y는 ax제곱? y는 4p분의 1 x제곱 아니야? 똑같은 내용이잖아. 니네 원래 아볼 원래 알고 있었잖아, 원래. 내 말 무슨 말인지 했어?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니네 만약에 그래서 그러니까 x제곱은 y다라는 이런 포물선. 우리가 이때까지는 얘를 y는 x제곱이라고 썼겠지만 이제
이 포물선 니네가 이거 못 그리는 사람 없잖아. 이거 그래프 그리려면 니네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그리지 않냐? y는 x제곱. 이 그래프도 알고 보니까 포물선이었던 거야. 이거 우리가 그렸던 y는 x제곱도 알고 보니까 포물선이라고. 이거 니네한테 그려라 하면 이거 못 그리는 사람 없을 거라고. y는 x제곱 그래프 그려라 하면 이거 못 그리는 사람 어디 있겠어. 근데 이 그래프도 알고 보니까 포물선이었던 거지. 자, 어떤 포물선인가 한번 확인해 볼래? x제곱은 4py가 바로 이런 포물선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p는 얼마겠어 얘들아? 당연히 4분의 1이겠지. 그러니까 이거의 초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얘들아, 초점의 좌표는 당연히 여기가 초점이 찍히겠지.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얼마겠어 얘들아? 당연히 0,4분의 1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0,4분의 1인 거야. 그리고 모든 포물선은 뭐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준선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여기가 준선이겠지, 준선. 준선의 이름이 뭐겠니 얘들아?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같은 어떤 준선이 존재할 거라는 거지. 꼭지점의 좌표는 당연히 0,0인 거. 니네 원래 y는 x제곱일 때도 꼭지점의 좌표 뭐였어 얘들아? 이 그래프에서 0,0이라고 했었잖아. 똑같은 내용인 거야. 이해했니 내가 하는 말? 그러면 이제 니네는 어떠한 그래프든지 다 그릴 수 있다 현실적으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x제곱이냐 y제곱이냐 그 차이야. 자, 다시 한번 더 연습해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귀찮다. 자, 이걸 딱 보자마자 일단 우리 어떤 식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 이걸 딱 보자마자 얘는 포물선이네 라고 알아야 된다고. 얘가 왜 포물선이냐 라고 물어보잖아. 되게 단순해. x랑 y 중에 하나만 이차면 돼. 그러니까 x랑 y랑 하나만 이차면 돼. 알겠지? 이게 바로 포물선이야. 그러니까 포물선은 모두 다 이런 형식으로 생겼을 때 a나 b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들아 지금 여기서 b가 0인 상태잖아. 이게 포물선이라니까 얘들아. 그럼 이 포물선에 대해서 내가 니한테 그려봐 라고 하잖아. 그리면 돼. 이 포물선의 초점, 준선, 꼭지점 다 구할 수 있어 니는. 그려봐 하잖아. 그럼 제일 먼저 뭐 할 거야? 4로 나눠버려.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는 0이라고 쓰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좀 더 편하겠지? 그럼 니네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야 얘들아? 완전 제곱꼴을 바꾸잖아. 항상.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얘들아? 솔직히 니네 바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x 플러스 1의 제곱 은 4y 플러스 1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이거 이렇게 바꾸는 건 우리 원방에서도 많이 연습했을 거야. 그지? 자, 그럼 정리해보면 얘들아 이렇게 되잖아 지금 이렇게.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쓰면 조상 형태를 찾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4로 묶어내서 y 플러스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쓰죠. 이걸 이렇게 쓰는 이유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조상 찾으려고 쓰는 거지.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이제 우리는 조상 반드시 쓸 수 있어. 얘 조상 누구냐? 그럼 니네는 바로 쌤 얘는 x제곱이 4y라는 애가 조상 아닙니까? 라고 니네가 말해야지. 그리고 x제곱은 4y라고 했으니까 니네가 보자마자 p가 1이다라는 건 니네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x제곱은 4y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분명히 대칭축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 이게 대칭축이잖아. 그러니까 초점의 좌표는 뭐가 될 겁니까 얘들아? 당연히 0,1이다라고 써줘야 돼. 그러니까 요거만 조심하면 돼 솔직히. 니네가 p를 잘 찾거든? 초점이 언제 0,1인지 아니면 언제 1,0인지 구분을 잘해야지. y제곱은 4px일 때 p의 값은 분명히 1,0. 자, 여기서는 분명히 초점의 좌표가 p,0이었지만 여기서는 초점의 좌표가 분명히 0,p입니다. 알겠니? 이거 구분 잘해야 돼. 헷갈리지 말아야지. 안 헷갈릴 거야 근데 정말로. 조금만 꼼꼼하게 가면. 자, 그럼 이거의 준선의 방식도 얼마냐 그러면 아까 전엔 준선의 방식이 얘는 x는 아까 전에 얘 준선의 방식 거라면 x는 뭐였잖아. x는. 근데 이번에 뭘로 바뀌어? y는 뭘로 바뀌지? y는 마이너스 p. 그래서 이거의 준선의 방식이 얼마냐고 y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니네 쓸 수 있어. 꼭지점의 좌표도 원래 당연히 얘가 이 꼭지점의 좌표 당연히 0,0인 거 알고 있지? 근데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지금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바뀐 것밖에 없어. 얘다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평이동한 거 맞잖아. 그러니까 그걸 니네가 써주면 돼. 이제 얘는 뭘 보고 쓰는 거야? 얘 보고 쓰는 거야. 얘 보고. 니네가 이걸 구해냈으면 이거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 쓰기만 하면 돼. 얘 x축의 방향으로 지금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고 y축의 방향으로 지금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평이동했구나라는 것만 니네가 알면 이 그래프의 초점의 좌표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점의 대칭,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4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준선의 방식 역시 얘들아 y 자리에 y 플러스 4분의 1 대입하는 거니까 y는 그지? y 자리에다가 얘들아 뭐 대입하라고 얘들아 y 플러스 여기다 y 대신에 y 플러스 4분의 1 대입하라고 있으니까 넘어가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얼마야? 5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내가 하는 말? 마지막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얘들아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1, x축 방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다라고 풀 수 있죠. 됐지? 어려운 거 없어. 그럼 니네는 이제 포물선의 그래프는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 그래프를 그려야 뭔가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된다 얘들아.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들인데 얘들아 어려운 거 전혀 없어. 지금 내가 니네한테 가르친 거 되게 별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 얘들아. 포물선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한 점과 그지? 한 점과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어떤 한 직선이 있는데 어떤 점과 어떤 직선이 있다고.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와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이런 점들을 다 모아서 그려보니까 바로 뭐가 나오더라 얘들아? 포물선이 나오더라는 걸 니네가 알았다고. 근데 우리가 배우는 포물선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졸면 안 되는데 지금? 니네가 배우는 포물선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뭐밖에 없다고 얘들아?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냐? 아니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냐? 물론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냐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냐까지 따지면 네 가지가 나오겠지만 이거 결국 네 가지 가지고 니네가 평행이동만 열심히 해서 그리면 된다. 이해했지? 여기까지. 그래서 외우자고. 그래서 x제곱은 4py, y제곱은 4px 외워야 돼. 이거는 니네가 진짜 이거는 밥 먹듯이 그러니까 이건 뭐 고민하면 안 돼. 그냥 이거 딱 보자마자 얘들아 이거 딱 보자마자 니네가 바로 y제곱은 4px면 초점의 좌표는 그냥 바로 니네가 p, 0이구나라고 니네가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자유자재로 되지 않은 이상 안 됩니다. 그냥 딱 보자마자 바로 p, 0이다라는 거. 준수의 방식 x는 마이너스 꼭지점의 좌표 0, 딱 요 세 가지만 외워놔줘. 얘들아 요 세 가지만 딱 요 세 가지만 별거 없잖아. 그치? x제곱은 4py 딱 보잖아. 딱 보자마자 초점의 좌표는 0, p. 준선의 방식 y는 마이너스 p. 꼭지점의 좌표는 0, 어렵지도 않죠. 딱 요 세 가지만 외워놓자. 요 세 가지만 외우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제 다 풀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포물선은 이게 다야. 진짜로. 자, 바로 문제를 잠깐 한번 보면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만 한번 풀어주고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자, 집중하고. 자, 많이도 안 나갈 거야. 자, 봐봐. 자, 니네한테 마이너스 2,0을 초점하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대. 그럼 딱 보자마자 얘들아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야? 항상 그려봐. 그리고 얘들아 기하잖아. 단원의 이름이 얘들아 기하야. 이 책 이름이 기하. 도형이라는 거야. 니네가 있잖아. 뭐 미적분, 뭐 대수,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처럼 딱 배운 것처럼 그냥 딱 보자마자 이 문제가 뭘 원하는지를 니네한테 말해주지 않아. 그래프를 그려봐야 뭔지를 알아. 기하야. 도형을 그리시오 단원이야. 여기는 도형을 그리는 단원이지 뭔가 대수적으로 푸는 단원이 아니야. 그려봐. 초점이 마이너스 2,0이랍니다. 꼭지점이 원점이래. 야, 그럼 내가 아까 계속 말했잖아. 포물선 항상 감싸 안는다고. 그럼 벌써 이렇게 그려야지 니네가 바로. 그럼 이것만 딱 그리면 끝나냐? 아니지. 나는 준선의 방식도 항상 그려보자고. 얘는 얼마겠어 얘들아? x는 이겠지.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면 돼. 그러면 니네가 여기서 지금 이 그래프를 구해라 그러면 당연히 얘가 무슨 그래프겠어? y제곱은 4px야, x제곱은 4py야? 이때까지 했는데. 얘들아 얘 y제곱은 4px야, 1번이야, 2번이야? 몇 번? 1번이지. 1번. 얘들아, 처음에 헷갈린 건 나도 알겠는데 얘들아 도저히 안 되면 이렇게 외워놓으라니까. 니네 얘는 알고 있는 애 아니야? 얘는 알고 있지. 얘는 니네 친한 애 아니야? 얘 좀 친하잖아. 얘는 왜냐면 우리 중3 때부터 계속 배우던 2차 함수 아닙니까? 그냥 y는.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아볼 아닌 위볼이잖아. 그러면 오볼 아닌 왼볼이 무조건 이 y제곱이겠지. 그러니까 이건 니네가 친하잖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런 거 니네 친하잖아. 얘는 1번이겠지 1번.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y제곱 4px야. 근데 p가 얼마인 거야? 지금 p가
P가 마이너스 2인 거 아닙니까? P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 방정식 이름은 뭐겠습니까? 얘들아? y제곱은 마이너스 8x다 라고 니네가 바로 쓸 수 있어. 이걸 묻고 하는데 무슨 문제를 풀어야 돼? 가장 기본적인. 근데 어렵지도 않아. 그냥 외워야 돼. 이해 내가 시켰으면 이제 암기야, 얘들아. 근데 얘들아, 이 포물선이 뭘 지나간답니까? a, 4? 아, 16은 마이너스 8a. 그래서 a 값은 얼마겠어, 얘들아? 마이너스 2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안 어렵지? 얘들아, 진짜 기하, 누구나 잘할 수 있어. 누구나 뒤집을 수 있는 단원입니다. 얘들아, 수학이 연계 과목 때문에, 연계성 때문에 니네가 어려워하잖아. 연계성 하나도 없어, 얘들아.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 외울 거 외우고. 자, 니네한테 이 포물선에 초점에 다 필요 없다니까? 이 포물선 그릴 수 있으면 니네가 초점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야. 저 포물선을 그리려고 노력해야겠어? 뭔가 저기서 초점만 끄집어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 어떻게 하라고? 얘 일단 포물선인 거 확실해. 왜? y제곱이랑 x가 y제곱 하나밖에 없으니까. 완전제곱꼴로 바꿔야 된다는 거 니네 확신하잖아. 그럼 전체를 4로 나누고 시작해.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야. 그럼 y제곱 마이너스 x 한번 나눠볼게. 연습하는 거니까 플러스 2y 플러스 4분의 11은 0 됐습니까? 니네 이거 옛날에 원방 되게 많이 바꿔봤잖아. 그럼 나 얘랑 해가지고 이렇게 쓸 것 같지 않아? y 플러스 1의 제곱은 이라고 쓸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맞지? 얘네 둘 가지고. 그럼 얘 넘어가면서 x 마이너스 4분의 11 쓴 다음에 니네 여기다 1 마음대로 더했으니까 여기다가 1 더해줬어야지 이렇게. 이 정도 완전제곱꼴은 진짜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맞지, 얘들아?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연습해. 좀만 연습하면 금방 할 수 있어. 얘 하면 y 플러스 1의 제곱. 다시 한 번 더 쓸까? y 플러스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4분의 7. 됐지? 자, 그럼 이 그래프의 조상부터 찾으란 말이야. 이 그래프의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니네가 당연히 선생님 조상은요 y제곱은 x가 조상이었겠네요. 조상 찾기 문제야. 이 조상이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변한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p는 얼마니? p 얼마니? p 얼마야? p 얼마야? 응? p 얼마야? 지금 여기서 p가 얼마니라고 했는데 대답을 못 한다는 건 진짜. 야, p 얼마 얘들아? p 얼마? 4분의 1이지. 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내 수업이 어렵나? 얼마나 더 쉽게 설명하지? 내가 최대한 지금 난이도를 낮춰 설명하고 있는 건데. 자, p는 4분의 1이지. 맞잖아. 왜? 우리 지금 y제곱은 4px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 그치? y제곱 4px. 그럼 x 앞에 붙어있는 애가 4p라며. x 앞에 붙어있는 애가 4p라며. 얘가 4p라니까 4p. 지금 뭐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 지금 내가 지금 니네한테 뭔가 많이 가르치지도 않았고 딱 2개 가르쳤어. y제곱은 4px냐 x제곱은 4py인데 어떻게 첫 스타트부터 기하를 포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듣고 있냐? 자, 봐봐. 얘들아, x제곱은 4px냐 아니면 x제곱은 4py냐 딱 2가지밖에 안 가르쳤어.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갈게. 이 그래프냐 아니면 이 그래프냐 2가지거든. 이 그래프는 일단 꼭지점의 좌표는 0,0이야. 외우자고. 내가 뭐 니한테 막 어려운 걸 외우자고 하지도 않았어. 그냥 외우자고. 그리고 얘들아, 이거의 초점의 좌표는 얼마냐 그러면 얘들아 p, 0이라고. 그리고 이거의 준선의 방식은 x는 마이너스 p라니까. 얘는 꼭지점의 좌표 마찬가지 0,0이야. 외워. 외우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했으면 외워야지. 그땐. 니네가 선생님 저는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을 쓰지 않고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잖아. 외우고 있잖아. 외워야지. 얘 초점 좌표 얼마냐고 하면 0,p입니다. 얘 준선의 방식 얼마냐고 y는 마이너스 p야. 처음부터 뒤쳐지려고 해. 이게 다야. 쓴 김에 한 번만 더 말해주고 넘어갈까? 얘가 얘랑은 항상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해주면 역함수 관계입니다. 맞지? 왜? 얘가 우리 x랑 y랑 자리 바꾸면 역함수잖아. x랑 y랑 자리 바꾸면 x랑 y 자리 바뀌지. 그래서 꼭지점 0,0 이거 바뀌지? 얘랑 해서. 그래서 항상 이 두 그래프는 항상 역함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 더 설명하고 넘어가면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지? 이게 y제곱은 예를 들어서 내가 x라는 그래프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기잖아. x제곱은 y란 이 그래프랑 항상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어. 왜? 이거 역함수가 라면 니네 이렇게 쓸걸? 됐지? 자, 다시.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p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x의 개수가 4p거든. x의 개수를 4p라고 하거든. x의 개수가 지금 1이잖아. x의 개수가 1. 그러니까 p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지금 4p가 1인 거니까. 4p가 1인 거니까. p는 4분의 1이라는 거야. p가 4.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면 y제곱은 x 그래프에 초점의 좌표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4분의 1,0이야. 준선의 방식이 얼마냐 그럼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니까. 외요가 아니라 외요가 아니야. 외요가 아니야. 외운 거야.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냐? 0,0이라고. 이제 이해지. 이제 이해할게. 자,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해서 내가 니네한테 물어보면 니네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왜? 왜 알고 있는 거야? 암기해서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암기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럼 얘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이 그래프에 y자리에 y 플러스 1이 들어가 있고 x자리에 x 마이너스 4분의 7이 들어가 있으니까 평행이동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려면 미리 써놓고 할까? x축 방향으로 4분의 7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에 이동한 그래프야. x자리에 x 마이너스 4분의 7 들어가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4분의 7만큼 y자리에 y 플러스 1 들어가 있으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켜 그럼 초점의 좌표가 얼마냐라고 내가 니한테 물어보면 얘 이동시키려면 이 점을 x축 방향 4분의 7만큼 2,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1이겠네. 꼭지점 좌표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나 꼭지점 좌표 뭐 구하라고도 안 했지만 그냥 써보면 꼭지점 좌표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그지? 이거 이동시키는 거지 그지? 4분의 7, 마이너스. 마지막 준선의 방식.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니까 얘들아 니네가 x자리 x 마이너스 4분의 7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이 하면 되잖아. x 마이너스 4분의 7이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x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얘 넘어가니까 4분의 6 나오겠네. 다시 말해서 2분의 3 나올 겁니다. 그럼 니네한테 물어보는 초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답은 2, 마이너스. 준선의 방식을 구하세요. 답은 x는 2분의 3. 그래서 얘가 a, b, c다라고 풀어내. 3번. 자, 뭐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자, y제곱은 12x 딱 보잖아. p 얼마야? 3. 그렇지. 모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프 그냥 바로 그리고 시작할게. x축, y축, 꼭지점의 좌표 무조건 0,0이야. 왜? y제곱은 4px 무조건 0,0이야. 꼭지점 좌표는 좀 빨리 찾는 방법도 알려주긴 할게. 그냥 이거 0 나오는 값 0, 이거 0 나오는 값 0이야. 그래서 0,0이야. 알겠지? 그러면 니네가 쌤 P가 3이라면서요. 딱 그렸어. 그럼 포물선은 항상 초점을 감싸 안고 있어야 돼요. 끝. 이렇게. 자, 되게 잘 나오는 문제인데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 이 문제. 한 번만 이해하면 진짜 쉽어. 자, 근데 내가 니네한테 말했을 거 아까부터. 포물선의 문제에서 준선을 안 그리고 문제를 논하면 안 됩니다. 초점을 안 그리고 문제를 논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준선 그리겠습니다.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몰라도 그려. 제발. 제발 준선을 안 쓰고 푸는 문제는 없어. 거의.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이 있는데 꼭지점을 ABC의 무게중심이지. ABC의 무게중심이 얘래. 얘. 얘가 무게중심이래. 무슨 말이냐면 어딘가 A가 어딘가 이렇게 있고 어딘가 B가 이렇게 있고 뭐 C가 이렇게 있었나 보냐. 대충 그려보는 거야. 뭐 완벽하게 못 그리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볼까 요 대충.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인데 이 A, B, C의 무게중심이 얘래. 그지? 그런데 니네한테 뭘 물어봤냐면 이거 더하기 이걸 물어봤단 말이지. 되게 뜬금없잖아. 이게 처음 보면 되게 낯설어. 근데 내가 니네한테 포물선은 뭐가 다 한다고 했냐면 오늘 한 수십 번 말했다고 했어. 초점과 포물선까지의 거리와 포물선과 준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같다. 잘 봐. 니네한테 이거 더하기 이거 물어보지 않았냐? 그럼 나는 문제를 바꿔버려. 이거 더하기 이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게 다라니까. 다시 니네한테 이거 더하기 이거 물어봤거든? 이거 더하기 이거 물어봤는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로 바꾸라고. 왜? 선생님 이 길이랑 이 길이랑 항상 같잖아요. 선생님 이 길이랑 이 길이랑 항상 같잖아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항상 같잖아요. 됐지? 초점에서부터 포물선까지의 거리와 포물선부터 준선까지의 거리는 같고 초점에서부터 포물선까지의 거리와 포물선부터 준선까지의 거리는 같고 초점부터 포물선까지의 거리와 포물선부터 준선까지의 거리는 같으니까요. 그러면 니네한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걸 구하라고? 또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잘 봐. 내가 이 점의 좌표를 그냥 x1, 뭐였다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x2, 뭐였다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x3, 뭐였다라고 하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는 알고 있을걸? 얘가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3으로 나누는 게 무게중심의 x좌표와 같지 않겠니? 우리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은 거의 안 까먹던데 애들 보통 세점좌표 알면 세점좌표 알면 이 세 점의 무게중심 구하라고 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를 3으로 나눈 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걸 3으로 나눈 게 바로 무게중심 좌표 아닙니까? 이렇게 이건 니네가 거의 안 까먹었을 것 같은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3 나누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3 그럼 니네한테 이거 더하기 이거를 3으로 나눈 게 3 아니야? 맞지? 그럼 잘 봐. 그러면 지금 니네가 뭘 알게 됐냐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9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더하기 요게 9 아니냐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지? 이거 더하기 이게 9거든? 근데 니네한테는 이거 더하기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 3, 3이겠지? 이거 더하기 이게 아까 9였지? 거기에 뭐만 더하면 돼? 9만 더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플러스 답은 얼마야 되나? 18이다라고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야. 근데 내가 얘들아 포물선은 진짜로 내가 뻥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같다. 이게 그냥 다야. 이거 말고는 니네한테 문제 낼 게 없어. 그거 아니고서 그냥 그래프 그리시오밖에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포물선 문제에서 틀려봤자 다 그거야. 포물선 문제는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자, 이 문제도 또 보겠습니다. 해봐. 자, y제곱 12x래. 그럼 딱 보자마자 y제곱 12x라고 딱 보자마자 또 p는 3이네. 그래서 초점의 좌표 3,0이네. 근데 내가 항상 준선은 제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일단 그리고 문제 읽어. 알겠어? 일단 이렇게 해놓고 문제 읽어. 자, 얘를 A라고 얘를 B라고 한대. A에서 Y축으로 내린 수선의 발 C O라고 했다. A, B. 여기 길이를 구해달라고? 이것도 되게 쉽습니다. 잘 봐. 자, 니네 잘 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같다.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내가 이거 말고 쓰는 게 없다니까. 지금 봐봐. 니네 알다시피 이거랑 이거 길이 같다. 이게 다라니까. 이거. 나 이거만 써서 풀 거야 또. 근데 지금 니네 여기 길이가 5래매. 근데 우리 벌써 여기 길이는 알잖아. 얼마라고? 3이라고 구해놨잖아 니네가. 준선 안 구하고 푸는 문제 없다니까. AC의 길이 5래매. 근데 우리 여기 길이 3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 얼마야? 8. 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5분의 9래매. 근데 여기가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라고 하면 5분의 24. 5분의 15. 그럼 여기가 5분의 24니까 여기도 얼마? 5분의 24. 둘이 더하세요. 결국 답은 5분의 63가 보지 이렇게. 이해했지? 다 이거라니까. 초점에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가 다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 그냥 나오면 초점이랑 무조건 포물선 이어. 준선 안 그리고 푸는 문제 없습니다. 약속이야. 이게 다야. 자, y제곱 6x란 어떤 그래프가 있대. 자, 또 바로 그릴 수 있지.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y제곱 6x 쫙 그리고 y제곱 6x 초점 좌표부터 구하겠습니다. 4p가 6이니까 p는 2분의 3 p는 2분의 3 꼭지점 0,0이니까 항상 포물선은 초점을 감싸 안고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그려라? 준선을 그려라. 이것까지 계속 약속.
준선을 그려라.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몰라도 그려 그냥. 일단 약속이야. 그냥 그리는 건 그냥 약속이야. 약속. 자, 그리고 나서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 P와 어딘가 P가 이렇게 있나 봐. 5,2? 5,2도 대충 그려봐. 어디 5,2가 있나 봐. 또 그리는 문제일걸? 잘 봐. 니네한테 뭘 물어봤어? 이게 AP잖아. AP 더하기 PF? AP 더하기 PF 얘가 초점이니까. AP 더하기 PF의 최소값구라고 했거든? 오,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뭔가 별거 없다니까. 이게 다라니까. 아, 포물선과 초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준선과 여기까지 길이가 같다. 그래서 이거랑 이 길이가 같다. 그럼 내가 문제를 얼른 바꿔보면 이 말 아니겠어? 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 구해달래. 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 구해달래. 당연히 무슨 거리야? 직선거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A가 여기에 P가 있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직선거리 맞습니까? P는 여기 위에 아무 데나 있었어도 되는 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해달래.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라고 해라? 2분의 3이라며.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잖아. 답은 2분의 13. 이렇게. 와, 무지막지하기 쉽지 않냐, 진짜? 응? 딱 y제곱은 4px 딱 하나 외워놓고 그냥 다 푸는 문제들. 자, 0,4를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어떤 원이 있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자체 방식에 한번 구해보라는 거라서 별거 없습니다. 자, 우리 그냥 얘들아 이걸 x, y라고 하래. 얘들아 이거 포물선 단원 문제 아니야. 그냥 포물선 단원 문제 아니야. 그냥 포물선이라는 걸 제발 머릿속에 지워. 그냥 문제 푸는 거야. 포물선 단원 아니야. 그냥. 아, 여기 점을 x, y라고 하는데 얘가 항상 어떻대? x축에 접한대. 그럼 니네 여기서부터 여기가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누가 봐도 y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지? 그럼 얘가 y면 여기도 항상 y 아니야? 여기 y인 거 아니야? 여기 y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항상 y인 거 아니야? 항상 y인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니네 이거 가지고 그냥 시간만 세워보라는 거야. 그냥 아무 문제도 아니야. 그냥 시간만 세워보라고. 니네 여기서 식 세울 게 딱 하나밖에 더 있냐?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y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y라고? 아, x, y랑 0,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y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y라고? 해봐. x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뭐라고? y라고. 포물선 단원 아니야. 그냥 풀어보는 거야.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라고. 한번 제곱해볼까? x제곱 플러스 y-4의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이 y제곱이 돼서 y제곱 사라지네. 결국 x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은 0이네. 구하고 보니까 포물선이네. 구하고 보니까 포물선. 그냥 구하고 보니까 포물선이야. 답은 8이랑 뭐 마이너스 16이겠지. 포물선 단원 아닙니다. 그냥 풀어보라는 거. 그냥 니네 자체 방식에 한번 구해보세요. 그냥 니네가 안 알고 있는 식 한번 세워가지고 방정식 한번 구해보세요가 다야. 자, 어떤 Q 뭐 있대 이렇게. 자, Q를 꼭지점으로 한다. 얘 꼭지점이래. A가 초점이래. 얘 초점 꼭지점. 그럼 우리는 항상 뭘 같이 그려라? 준선을 그려라. 준선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지점 AB까지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포물선 위치. AB까지의 거리 합. AB까지의 거리 합이 건물을 지으라. AB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제일 짧은 게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근데 또 아까 계속 내가 강조하고 있는 거. 초점부터 포물선까지의 거리는 포물선부터 중선까지의 거리랑 항상 같다. 그럼 또 니네한테 물어보는 게 지금 아까 전에는 이거 더하기 이걸 물어봤는데 실제로 물어보는 게 이거 아니냐? 야,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 찾아주세요. 이 말 아니냐?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 누구겠니? 당연히 S를 뚫고 지나갈 때 아니겠습니까?
답은 S겠지 뭐. 이거밖에 없어. 초점과 포물선과의 관계는 포물선은 초점과 준선 사이 거리가 같다라는 게 다야. 끝. 잠깐만 쉬었다가. 자, 이제 두 번째 타원이라는 건데, 얘들아. 타원의 정의를 일단 먼저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 타원. 얘들아, 우리 아까 원의 정의는 뭐였냐면, 한 정점으로부터 이제 같은 거리에 있는 거였고, 그지? 포물선의 정의는 뭐였냐면, 한 점과 어떤 선에 대해서 이렇게, 그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바로 포물선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했었지. 그지? 타원은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정점 두 개가 필요해. 먼저 딱 정해져 있는 점 두 개를 먼저 딱 찍어. 그 다음에, 니네가 실을 요렇게 매달았다고 한번 해볼까? 실을? 그냥 실을 이렇게 딱 실을. 그러니까 못을 딱 두 개 받고 실을 딱 이렇게 걸었어. 그 다음에 이 실을 이렇게 이빨이 당겨가지고 끝까지 당겨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생기겠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실이 여기가 딱 팽팽해지고 그지? 요렇게 되면 딱 이렇게 딱 못 걸려있고 그지? 실을 딱 팽팽하게 당기면 요런 모양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요 상태에서 컴퍼스 돌리듯이 이렇게 쭉 돌리면 요런 모양이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요 실과 요렇게도 될 수 있고 뭐 요렇게도 될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딱 팽팽하게 돌린다고 이렇게 쫙 돌려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팽팽하게 돌리면 딱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그냥 쫙 돌리면 이렇게 이런 모양. 이게 바로 타원의 정의야. 다시 말해서 얘들아 좀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모양을 그리면 타원이 나오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걸 좀만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잘 봐봐. 니네 요 삼각형의 길이와 요 삼각형의 길이와 요 삼각형의 길이와 이 삼각형의 길이들은 다 어쩔 수 없이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어차피 실이라니까. 실을 가지고 팽팽하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쫙 돌렸으니까 이거 세 개 길이 더하기 이거 세 개 길이 더하기 이거 세 개 길이 더하기 이거 세 개 길이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 이해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할 말? 근데 거기서 요만큼을 그냥 다 똑같으니까 다 빼볼까, 이렇게? 그럼 내가 다시 결과론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그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그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그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모두 다 똑같지 않겠어? 어차피.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 타원의 정의가 뭐냐면 이거야. 어떠한 두 정점에서부터 거리의 합이 다 일정한 거야. 이거 더하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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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더하기 이게 다 똑같은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바로 타원이라고 해요. 이해한 거 맞지 지금 하는 말? 자, 근데 이 타원 역시 니네가 배우는 타원이 딱 두 개밖에 없어. 다행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타원은 딱 이 두 정점이 이렇게 X축과 평행하거나 아니면 두 정점이 Y축과 평행한 딱 두 정점밖에 안 배워. 이렇게 이 두 정점을 가지고 타원을 돌리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 타원 역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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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다 똑같아. 너무 당연한 내용이야. 어떻게 보면 실을 가지고 그지? 이렇게 실을 딱 묶어가지고 쫙 팽팽하게 돌리니까. 그래서 타원 딱 니네가 배우는 타원이 딱 두 개야. 이렇게 생긴 타원이나 그지? 아니면 이렇게 생긴 타원. 그래서 이 타원의 명칭들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이 타원에 이 정점들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 타원도 당연히 정점이 두 개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 정점들 역시 우리는 초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초점이 얘는 두 개가 존재해. 아까 포물선에서는 초점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여기서는 초점 하나를 F, 다른 초점 하나를 그냥 우리는 F'이라고 나타내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초점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일단 타원에서는 그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타원을 이렇게 딱 눕혀보면 이 모양 아니면 이 모양이라고 했죠, 그지? 그러니까 계란 모양이잖아, 타원이. 그럼 거기서 긴 쪽 있지? 이 타원에서 여기가 제일 긴 길이 아니겠어? 얘를 우리 이제부터 뭐라고 말할 거냐면 장축이라고 하자. 가장 긴 길이라서 장축. 그리고 이 타원에서 가장 짧은 길이가 어딜 거냐면 딱 요 길이가 가장 짧지 않겠습니까? 이 길이를 우리 이제부터 단축이라고 말할 거야. 단축. 그리고 타원에서는 꼭지점이 4개가 존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장축의 끝과
단축의 끝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타원은 꼭지점 4개와 초점 2개와 장축과 단축이 존재해.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타원의 초점은 얘들아 당연히 어디 위에 있을 때밖에 없냐면 장축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들아 여기서도 봐봐. 이게 초점이지. 초점이 어디 위에 있어? 장축 위에 있겠지. 그리고 장축과 단축이 만나는 요 점을 우리는 바로 타원의 중심이라고 할 거야. 타원의 중심. 이걸 우리는 바로 타원이라 하자. 이렇게. 어려운 내용 없잖아. 그냥 명칭 내가 지금 가르친 거야. 읽는 방법들, 그지? 그래서 이를 타원이라고 해. 다시 한번 정의 내려줄게. 타원은 두 정점이 있거든, 얘들아. 여기에 C를 매달았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최대한 당겨서 돌리란 말이야. 그럼 타원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거라고. 그래서 이 타원의 모양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합.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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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가 같다. 이게 이 타원의 가장 첫 번째. 이해했습니까? 이게 타원의 가장 큰 첫 번째 핵심 포인트야. 그리고 나서 잘 들어봐. 그럼 여기서 또 봐봐. 얘를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끝까지 당겼으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도 같겠지 지금. 내가 지금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니네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도 같지. 그럼 내가 지금 봐봐.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도 같다고 했잖아. 근데 요 길이랑 요 끝에 길이 같으니까 요걸 이렇게 살짝 지우고 여기다 이렇게 딱 갖다 붙여봐봐. 그럼 결과론적으로 타원의 두 번째 성질, 졸라 중요한 두 번째 성질.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항상 뭐랑 같냐면 이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원의 진짜 중요한 성질, 문제가 거의 대부분 얘로 많이 풀립니다.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항상 장축의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타원의 성질입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 다 이해가 갈 거야 지금. 됐지? 그럼 나는 또 이제 우리는 뭘 구해볼 거냐면 타원의 방정식을 구해봐야지. 이 타원의 이 위에 있는 점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얘를 식으로 만들면 어떤 식이 나올까라는 걸 내가 이제 니네한테 가르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타원 위에 있는 한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인 조상을 한번 구해볼 거야. 타원의 가장 기본적인 조상을 이렇게 x축 위에 딱 가운데 타원의 중심을 원점에다 두고 타원의 방정식을 내가 한번 구해볼 겁니다.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길이를 내가 이 타원의 장축의 꼭지점 길이를 a라고 놓으면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a겠지. 그리고 타원의 초점의 좌표가 존재한다고 했잖아. 두 개. 요 점의 좌표를 내가 그냥 c,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요 점의 좌표는 이 초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c,0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먼저 타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좀 잘 들어와. 자, 그럼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항상 이 길이랑 같다면서 내가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 뭐라고 할 거냐면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루트. 지금 이게 지금 나 이 길이 구한 거야. 그지? 이게 이 길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라면 이렇게 쓸 거지?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구해볼까? 루트에 x-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같아야 돼. 이걸 우리 바로 뭐라고 한다고? 2a라고 할 거야. 장축의 길이. 자, 두 길이의 합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모두 다 뭐랑 같다? 장축의 길이랑 같다라는 걸 니네가 알 수 있어. 이해니?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얘가 답이야. 근데 솔직히 너무 더럽게 생겼잖아. 이걸 외워라 그러면 니네가 타원의 방식 너무 어려워서 못 외우겠어요 할까봐 이걸 이제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 자, 좀 정리가 좀 까다롭긴 한데 솔직히 정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한번 해줘볼게. 이거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할 거야. 자, 양변 제곱하면 잘 봐. x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얘 여기로 넘겼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루트에 x-c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야. 그지? 나 양변 제곱한다고 했지. 얘 제곱할 거야.
4a제곱 마이너스 4a의 루트에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플러스 얘 제곱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y제곱 된 여기까지. 자, 정리 좀 하면서 하자. x제곱 x제곱 사라지고 그지? c제곱 c제곱 사라지고 그지? y제곱 y제곱 사라졌네 일단. 이해했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직도 루트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 루트 없는 애 먼저 일로 넘길게. 그러면 4cx 마이너스 4a 제곱은 마이너스 4a의 루트에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일 거 아니야 지금. 다시 한번 양변 제곱하자. 너무 더러워서 내가 니네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뿐이야. 제곱하기 전에 4 먼저 날릴까? 4 먼저 날리고 양변 제곱해 보겠습니다. 양변 제곱하면 c제곱 x제곱 마이너스 2cxa 제곱 플러스 a 4승. 오른쪽도 제곱하겠습니다. a 제곱에 얘도 제곱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y제곱이겠네. 따라오고 있는 거 맞지? 자, 그럼 또 봐봐. 마이너스 2cxa 제곱 마이너스 2cxa 제곱이랑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해했지? 다시 한 번 더 쓸게. 정리 깔끔하게 해서 c제곱 x제곱 플러스 a 4승은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c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됐냐 이렇게. 이해했지? 자, 얘는 한쪽으로 좀 x랑 y에 관련된 애들 좀 모을 건데 잘 봐. a 4승 얘 넘길게. a제곱 c제곱은 여기서 봐봐.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x제곱 그지? 얘 그냥 여기로 넘긴 거야. 플러스 a제곱 y제곱 됐지? 아직도 너무 더러워서 양변을 잘 봐. 얘가 지금 뭐냐면 a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맞지? 양변을 얘로 한번 나눠볼게. 끝났어 이제 마무리야. 얘로 나눌 거야 양변을. 그럼 1은 제일 외우기 간편한 방법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1은 자 양변을 이걸로 나눴으니까 여기 뭐 남냐면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분의 y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게 제일 외우기 쉬운 방법인데 잘 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쉽게 만들어줄 건데 잘 봐. 얘를 좀 자세하게 봤더니 얘를 자세하게 봐봐. 얘를 자세하게 봤더니 니네 아까 전에 내가 니네 여기 어떤 단축의 여기 이 점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항상 똑같다. 선생님 왜요? 왜 똑같냐면 당연히 똑같지. 내가 아까 전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해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같다고 하지 않았니? 그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근데 니네 이거랑 이거 다 봐도 알겠지만 얘랑 얘랑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자르면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같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지. 다시 말해 결과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지. 여기까지 지금. 이게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야. 첫 번째 이거 더하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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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더하기 이게 같다. 첫 번째 중요한 내용. 두 번째 중요한 내용. 이거 더하기 이게 장축의 길이랑 같다.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 세 번째 단축의 꼭지점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길이와 꼭지점부터 이 장축의 장축의 꼭지점 길이까지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중요한 내용. 자, 그런데 잘 들어봐. 니네 여기가 지금 A잖아. 지금 여기가 A잖아. 지금 여기가 A. 그럼 여기도 얼마이더라? A지. 여기도 A지. 맞지? 근데 여기는 얼마냐면 지금 C야. 우리 초점의 좌표를 C,0이라고 했어. 근데 잘 봐. A제곱 빼기 C제곱. A제곱 빼기 C제곱 하면
이거의 제곱 아니냐 지금? 이해했어? 그 내가 여기를 그냥 잠깐 0,b라고 잡잖아 그냥. 나머지 꼭지점의 좌표 아까 내가 초점을 그러니까 장축의 꼭지점을 a,0 초점을 c,0이라고 잡았을 때 단축의 점을 0,b라고 잡잖아. 그럼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뭐라고 써 상관없는 거야? b제곱이라고 써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해했니? 여기서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더 중요한 게 지금 이거야. 지금 잘 들어. 잘 들어. 여기서 우리 지금 내가 방금 뭐라고 썼어? a제곱 빼기 c제곱이 b제곱이라면서 그지?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야.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더 중요해.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이게 더 중요해. 왜? 초점 좌표 구할 때 장축의 꼭지점의 제곱 빼기 단축의 꼭지점의 제곱하면 초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야.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는 결국 타원의 방정식 어떻게 외우기로 약속했냐면 이거 솔직히 이 위에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왜 나오는지 내가 그냥 외우라고 하면 답답하니까 그냥 설명해 준 것뿐이야. 잘 봐. 이거야.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인데 이게 바로 타원의 방정식이거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꼭지점들을 니네가 바로 알 수 있어. 뭐야? a, 0, 마이너스 a, 0, 0, b, 0, 마이너스 b다라는 사실을 니네가 알 수 있지. 왠지 알잖아 얘들아. 이게 a가 뭐였어? 이게 a였잖아. 이 b가 뭐였어? 이거였잖아. x 밑에 있는 게 이 꼭지점의 좌표, y 밑에 있는 게 이 꼭지점의 좌표였잖아.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초점 구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초점이 뭐라고 얘들아?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장축의 길이에서 장축의 제곱에서 장축의 제곱에서 단축의 제곱을 빼기만 합니다. 그게 바로 c제곱. 왜 그런지 내가 니네한테 지금 증명해 준 거고 이거는 암기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잘 봐. 내가 니네한테 16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잖아. 그럼 일단 얘가 먼저 타원이야. 자, 일단 두 번째 타원의 성질. 우리 오늘 배우고 있는 게 2차 곡선이거든. 일단 자, 여기서 만약에 얘들아 a랑 b가 똑같잖아? 그럼 원방입니다. 알겠지? 이건 니네가 원래 알고 있는 거 원방이야. a랑 b가 똑같은 원방이야. 자, a랑 b 둘 중에 한 개가 없어. 그럼 뭐야? 포물선이었습니다. 아까 포물선. 그 다음 이번에는 a랑 b가 달라. 근데 부호는 같아야 돼. 다른데 부호는 같아야 돼. 왜? 부호 다른 거 좀 이따 나중에 배울 거야. 쌍곡선이라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배울 거야. 포물선은 봐봐.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의 부호가 똑같아야 돼. 이렇게. 얘가 지금 16분의 1인 거고 얘가 지금 9분의 1인 거잖아. 16분의 1, 9분의 1인 거야 지금. 내 말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니네 뭘 눈치채야 되냐면 포물선이네요. 그런데 얘 꼭지점의 좌표 4개를 다 한다니까? x자 밑에 있는 애가 얘네들이 다 x절편을 의미해 주는 거야. 4,0, 마이너스 4,0, 0,3, 0, 마이너스 3. 그럼 솔직히 포물선 벌써 다 그렸지 뭘. 얼마나 쉬워. 포물선 더 쉽지 않아? 이렇게 그리면 끝. 4,0, 0,3,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그런데 포물선에서도 중요한 게 초점이야. 초점 좌표도 구하고 싶어. 초점 좌표. 초점 좌표 구하고 싶거든?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얘에서 얘 빼면 된다니까? 그게 c제곱이라니까? 얘에서 얘 빼니까 얼마입니까 얘들아? 7.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 얼마인 거야 얘들아? 루트 7,0. 이 점의 좌표 얼마 얘들아? 마이너스 루트 7,0. 끝. 왜? 초점은 항상 장축 위에 있었어야 되니까.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포물선이 다시 한번 갑니다. 만약에 포물선이 9분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은 1이라고 생겼다고 한번 해보자. 반대로 해보자. 얘를 사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보잖아. 얘도 포물선이야. 왜 포물선이냐고? 이렇게 생기면 다 포물선이라니까. A랑 B의 A랑 B가 다르면? 얘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생겼잖아.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 얘 원방입니다. 얘 원방이야.
요렇게 생겼잖아. 요렇게 생겼잖아. 만약에 요렇게 생겼잖아. 요렇게. 아, 얘 포물선입니다. 얘 포물선. 아, 이렇게 생겼잖아. 아, 얘 타원이라고 얘 타원. 근데 우린 타원 딱 보자마자 꼭지점 잡고 다 한다니까. 아, x 밑에 있는 x절편의 의미들이구나. 꼭지점의 의미. 아, 2,0 마이너스 2,0 0,3 0,-3. 그럼 그려라. 그럼 니네 어떻게 그릴 거야? 포물선 이번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냐? 누가 봐도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 2, 여기 3,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3. 누가 봐도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타원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초점 중요하다니까. 얘도 초점. 얘 초점 중요해. 얘 초점 중요해서 초점 그릴 거야. 초점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장축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초점은. 당연히 장축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어놓고 이렇게 돌리는 건데, 그지? 그럼 얘 좌표 구해야 된다. 얘 좌표. 어떻게 구하라고? 긴 거에서 작은 거 빼라니까. 그냥 긴 거에서. 장축에서 단축 빼. 장축에서 단축 빼면 돼. 장축에서 단축. 장축에서 단축 빼면 돼. 얼마이더라? 5. 그러니까 답은 5니까 루트 0, 루트 0, 마이너스 루트 5다라고 풀어줘. 일단 이걸 알아야 뭔가 문제가 접근이 돼. 일단 그럼 이제 니네는 다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 자, 이제 자 봐봐. 그럼 내가 이제 니네한테 또 뭐 16분의 x제곱 플러스 뭐 5분의 귀찮다. 4분의 이거 그려보래. 그럼 우리는 조상부터 찾자고. 또 똑같아. 얘들아, 이거 조상 찾아라. 그럼 조상 못 찾는 사람 없을 거라고 믿어. 얘들아, 조상 찾아라. 그럼 바로 선생님, 얘 조상은 16분의 X의 조상은 다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는 조상이라고 할 겁니다. 타원은 딱 요만큼만 기억하면 돼. 오히려 어떻게 보면 포물선보다 더 안 헷갈려. 그냥. 얘 조상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그럼 니네 이거에 대해서는 다 알잖아. 꼭지점 좌표 4,0 마이너스 4,0 0,2 0, 마이너스 2. 그런데 뭐 했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x자리 x-1 들어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달래. 그러니까 이거 이 초점 좌표가 원래는 4, 원래 꼭지점 좌표가 4,0 마이너스 4,0 0,2 0, 마이너스 2. 그 다음 초점 좌표도 구해주면 큰 거 작은 거 빼라고 했으니까 루트 10이니까 하나는 어디 위에 있어야 되더라? 장축 위에 있어야 되지. 장축 얘가 더 기니까 x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2루트 3,0 마이너스 2루트 3,0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러면 그냥 그래프 그냥 그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x축 방향 1만큼 다 이동하니까 얘가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 이렇게. 당연히 그릴 수 있겠지. 이해했지 내가 하는 말? 전혀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끝판왕은 이렇게 생겼겠지. 문제 만들기도 귀찮아서 없네 여기. 만들자. 자,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면 뭐야? 라고 하잖아. 타원이에요 라고 말하면 돼. 왜? x제곱과 y제곱이 모두 다 살아있는데 얘네들이 부호가 같지만 숫자가 달라. 그럼 얘는 타원이야.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형식으로 만들면 돼. 정리하겠습니다. 자, 또 완전제곱거리 필요하겠지. 전체를 2로 나누고 시작할 것 같다. 아니다. 따로따로 할래 그냥. 얘 얼마야? 2에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2x 반의 제곱 플러스 1인 거 필요한 거 맞지? 일단 이렇게만 써놓겠습니다. 자, 얘도 봐봐. 4로 묶어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인 거 맞지? 그럼 니네가 여기다 마음대로 2도 했고 여기다 마음대로 4도 했잖아. 얘 넘어가면서 1이었지? 여기에 니네가 마음대로 2도 했고 여기 마음대로 4도 했으니까 여기다 똑같이 6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 맞지? 이 완전제곱을 못 바꾸면 안 돼 지금 니네. 얘는 2에 x-1의 제곱 플러스 얘는 4에 y 플러스 1의 제곱은 얼마야?
7. 근데 난 우변을 1로 만드는 게 가장 아름다운 형태야. 왜? 타원의 조상은 우변이 1이거든. 그러니까 전체를 뭘로 나누는데? 7로 나누면 돼. 전체를 7로 나누니까 자, 이렇게 되겠지.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1. 근데 우리 포물선의 왕은, 그러니까 조상은 여기에 아무 숫자가 없어. 여기만 있어. 뭐 하면 돼? 전체를 2로 나누면 돼. 다 있을게. 2분의 7에 x-1의 제곱 4분의 7에 y 플러스 1의 제곱 1 이렇게 만들어줘야겠지. 이게 타원. 야, 이렇게까지 만들어도 니네 타원의 방식 못 가면 안 돼. 그럼 딱 보자마자 조상 누구야? 그럼 이렇게 말해야지. 선생님, 조상님은 2분의 7에 x제곱 플러스 4분의 7에 y제곱은 1일 거라고. 조상. 자, 그러면 누가 장축을 갖냐면 얘랑 얘를 보고 알다시피 얘가 더 크잖아. 2분의 7이 더 크잖아.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내가 말하는 거. 이해했지? 그리고 여기가 얼마인 거야? 루트 2분의 7. 여기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7 이렇게. 여기가 얼마겠어요? 루트 4분의 7. 여기 얼마겠어? 마이너스 루트 4분의 7 이렇게. 초점 좌표 구해야 되겠지. 초점 좌표 어떻게 하면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얼마야? 4분의 루트 7. 그러니까 여기 점의 좌표가 루트 4분의 7. 여기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루트 4분의 7. 그리고 나서 평행이동은 니네가 하시고. 이해했어 지금 내가 하는 말? 이게 타원의 다야. 그러니까 니네가 일단 타원의 방정식을 보고 타원의 요 정도는 니네가 그래야 뭔가 문제를 접근할 거라는 거야. 자, 이 정도만 알면 타원도 바로 다 풀 수 있어. 자, 바로 대표명으로 지금 니네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풀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타원이 있답니다, 얘들아. 이 두 초점을 공유하고 장축의 길이가 6인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잘 봐. 지금 딱 보자마자 얘들아, 이런 거 니네가 싫잖아. 전체를 144로 나눠야지. 전체를 144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 9분의 x제곱 플러스 16분의 y제곱 1. 무조건 우변을 1로 만드십시오. 알겠어? 무조건 1로.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 나면 얘들아, 얘 초점. 자, 여기서 초점 구하래. 초점. 얘들아, 초점 얼마냐? 그러면 얘들아,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거. 얼마인 거야, 얘들아? 니네가 초점 누가 봐도 초점 좌표 얼마냐 그러면 되지? 초점 좌표 얼마나 그러면 이게 더 크잖아. 이거 빼면 7이잖아. 그러니까 0, 루트 7 0, 마이너스 루트 7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왠지 알아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 초점이 있고 여기 초점이 있는 거야. 이 초점을 공유하면서 장축의 길이가 얼마래라? 6이래. 장축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3 아니겠어? 그러니까 포물선 요렇게 타원 요렇게 생겼겠네. 이 타원의 방식 구해달라는 거야. 그지?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럼 니네 여긴 또 얼마냐로 물어보잖아.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인 거 알고 있잖아. 장축에서 이 꼭지점의 좌표에서 이 꼭지점의 좌표를 빼는 게 7 나와야 되잖아. 9 빼기니까 여기 얼마겠어? 9 빼기 뭐에서 7 나와야 되니까 여기 얼마겠어? 야, 여기가 9야 지금 9. 여기가 뭐 뺐더니 얘가 7 나왔잖아. 9에서 얼마 빼야 7 나와? 2 빼야 되잖아. 여기 얼마겠어요? 루트 2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나 어려운 거 아니잖아. 다시 여기가 9, 2 그래야 7 나오지. 알지? 우리 이거에서 이거 빼는 게 이거에서 이거 뺀 게 루트 씌우는 게 바로 초점이야. 이거에서 이거 뺀 게 7 나와야 돼.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9 빼기 뭐야 이거 끝. 그러면 이 노란색 보고 니네한테 타원의 방식 구하라고 못 구하는 사람 또 어디 있겠어? x절편 9니까 9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y제곱은 1 끝. 이해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자, 처음에 낯선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야.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낯선 겁니다. 자, 포물선에, 얘가 얘 초점 구해라. 그럼, y제곱은 4px, p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초점의 좌표는 얼마냐? 그럼, 마이너스 2,0이에요. 라고 니네가 바로 말하겠지. 그런데 얘가 이 타원의 초점이 얘랑 같대. 니네 이거 초점 구해라면 어떻게 하지? 누가 긴 거야 지금? 얘가 긴지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네. 그지? 얘가 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가 뭐이거나 4이거나. 그지? 왜냐면 얘들아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에서 이거 뺀 거에다가 루트 씌우는 게 초점인 거 알고 있잖아. a제곱 빼기 4가 뭐이거나 4이거나 또는 이거에서 뺀 거 누가 장축인지 모르니까 4에서 a제곱을 뺀 게 4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건 말도 안 되지. 왜? 그럼 a가 0 돼야 돼. 얘들아, a가 0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분모가 0이 말이 안 되지. 끝. 그래서 결국 a제곱이 얼마인 거야, 얘들아? 8인 거야. 그래서 a는 얼마, 얘들아? 2루트 2. a가 2루트 2면 얘가 어쨌든 지금 8인 거야. 지금 어쨌든 8. 그러니까 a제곱 8인 건 알았잖아. 그럼 누가 장축인 거야? 얘가 장축인 거잖아. 얘 꼭지점 좌표가 얼마인 건데 결과론적으로 2루트 2,0 마이너스 2루트 2,0 아니겠습니까? 결국 장축의 길이는 얼마인 거야? 4루트 2겠지 뭘. 낯선 거야. 오늘 집에 가서 꼭 A 단계도 연습으로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는 처음 낯섦을 빨리 없애야 돼서. 자, 보겠습니다. 자, 타원의 두 초점을 F'랑 F'이라는데. 자, 그럼 일단 봐봐. 얘 조상.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이 초점 좌표 구하라 그러면 신경 쓸 거 없어. 얘다. 이거에서 빼는 게 초점 좌표인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얼마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장축인 거 눈에 보이지? 얘가 장축인 거. 그러니까 장축이 항상 초점이 있어야 되니까 얼마이더라? 0, 빼니까 4니까 0,2랑 0, 마이너스 2일 거라고 알고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초점은 조상님의 초점은. 이해했지? 근데 얘가 조상님의 초점인데 얘 초점 구해달라고 한 거잖아. 얘 초점. 얘 초점은 조상님이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해 있으니까 진짜 얘 초점은 뭐가 될 거냐면 X축 방향으로 얼마?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얘가 1, 마이너스 얘가 1,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원점. 야, 이거 넓이 구해달래. 뭐시 여기 길이 얼마? 4 높이 얼마? 1 4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가 답은 2겠지 뭐.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랑 이게 지금 낯설어서 좀 구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진짜 집에 가서 꼭 좀 외우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AB, B'의 넓이. 자, 문제 볼게요. 자, 지금 니네한테 A, B. 이거의 둘레의 길이가, 이거의 둘레의 길이가 12래. 근데 타원에서는 얘들아,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얼마야? 이 길이 더하기 2랑 같은 거 알고 있지? 이 길이 더하기 2랑, 이 길이 더하기 2랑 같은데, 이 길이 더하기 1이 더하기 1이 더하기 1이 12니까, 이 길이 더하기 1이 얼마겠어, 얘들아? 6일 수밖에 없지? 이 길이 더하기 1이 6일 수밖에 없겠지, 그지? 얘들아, 이 길이 더하기 1에 6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이 길이 더하기 1에 6인 건 장축의 길이가 6이다라고 내가 니한테 계속 강조했습니다. 아까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얘들아? 3이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9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들아, 우리 A제곱 빼기 B제곱이 뭐가 돼야 돼? 얘들아, 초점 좌표 1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어, 얘들아? 8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A제곱은 9, B제곱은 8. 됐지?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타원 문제는 일단 다 풀어갖고 와야 돼. 자, 타원. 자, 바로 쓰자. 장축의 길이 여기가 7, 여기 마7, 여기 2루트 6, 여기 마이너스 2루트 6. 타원 요렇게 생겼어. 타원 요렇게. 못 그리는 사람 없을 거라 믿어. 맞지? 49, 2루트 6. 이해했지?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초점. 자, 초점은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25 큰 거에 작은 거 빼니까 25 여기 얼마? 5. 자,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 B 얘가 초점이 두 개 있네. 여기다 A 그냥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의 최소값 물어봤네. 여기다 P가 어딘가 있다며 이렇게 P가 타원이 있다며 이렇게 니한테 물어보는 건 이거야. 이거 더하기 이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 이거 더하기 이건 내가 뭐랑 같아요? 내가 여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니네 일단 A 더하기 B가 얼마냐라고 하면 14다라고 하는 건 니네 당연히 다 알 거야. 왜? 이 두 개의 길이는 항상 장축의 길이랑 같다고 내가 계속 강조했어. 그리고 니네한테 뭘 물어봤어요? A, B의 최대값 물어봤네. 두세 합을 주고 두세 곱을 물어본다는 건 당연히 산술기하 문제 아닙니까? A 플러스 B는 2루트 AB랑 같기 때문에 얘가 14고 얘가 2루트 AB이기 때문에 얘 날아가면서 7이니까
A, B는 당연히 뭐보다 작아야 됩니까? 얘들아? 49보다 작아야겠네. 답은 49다라고 풀어줘. 자, 일단